일단 가장 큰 거는 가난했다, 돈 벌고 싶었고, 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고, 네. 네. 아마 그분이 주식하는 분이었다면 주식을 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뭐하지? 부동산을 해야 되나 보다. 성공을 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이제 그게 성공이 아니라 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도를 탈 줄 아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게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네. 잘 안 들으세요.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주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대가 부룡TV 신형광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 되게 좀 창피한 소리고요.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는 궁금해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조금 좀 알려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어하는 부룡 신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하고는 몇 번을 만났었고, 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봤었는데요. 네. 제가 대표님께서 쓰신 글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을 봤었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깊이가 깊다. 그 단어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하나하나가 여러 세월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아주 뿌리가 단단하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를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항상 그 신형광 대표님을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앞에 부룡이라는 네. 그 닉네임이 나오는데 네네. 그것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부룡이 어떤 의미에서 닉네임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 뜻 없이 출발했던데 의미가 굉장히 좋게 반영된 그런 닉네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원래 무슨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닉네임을 아이디하고 닉네임을 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무엇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차였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 당시는 제가 회사원이었었으니까 네.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일본어를 좀 공부하겠다고 해서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있었던 게 의룡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네. 근데 의룡이라는 게 결국 그쪽에서도 내용이 의술을 펼치는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네. 어떤 이미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번뜩하고 생각나는 게 그럼 나는 부동산 관심 많고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붙자 붙여야지. 네. 이게 부룡이라고 해서 처음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에 본의 아니게 별뜻 없이 시작을 했지만 남들이 굉장히 의미를 좋고 크게 부여해준 감사한 닉네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용이라는 그런 뜻으로 네.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어떤 부동산의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길을 가시면서도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창조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룡이라는 그 닉네임이 굉장히 이미지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이 너무 대단하신데 어린 시절에부터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계기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가난했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돈 벌고 싶었고 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고 네. 근데 마침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제일 부자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강남에 빌딩 아니면 강남에 토지를 사가지고 네. 부자가 됐다더라. 네. 실제로 그런 분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고모부가 되시는 네.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시거나 가끔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돈이 되나 보다. 네. 아마 그분이 주식하는 분이었다면 주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라고 듣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와, 고등학교 때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80년대 중후반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때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네. 그럼 부자가 되려면 뭐 하지? 근데 뭐 그때 지금처럼 많은 게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저런 분이 돼야 되려면 부동산을 해야 되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빌딩, 집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뭐 바뀌고 변하고 또 짓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그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부동산에 관심을 이미 고등학교 때 가지셨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잖아요. 네, 네.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혈기에 놀고 싶은 게 더 컸으니까 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엔 취업 공부? 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왔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책. 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갱지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옛날스러운 책들. 네. 그런 책들로 나왔던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냥 나름대로는 부동산 공부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허접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회사를 좋은 데 입사하면 월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바로 집 사야지. 와,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중반 그때 네. 또 마침 분당신도시가 입주하던 때예요. 제 친구가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교회 오빠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잘생기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 친구가 아버님께서 이제 분당으로 당첨이 돼서 가시면서 이제 글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분당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잘생기고 여자한테 인기도 많고 네. 모두 잘 살고 이런 친구가 아파트도 되게 좋은 데로 이사 가네.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사야지? 나도 좋은 아파트 사서 조금 어떻게 해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출발은 회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회사원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향이 바뀌어졌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일단은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서 네. 좋은 회사에 월급 많이 주는 데를 네. 무조건 우선으로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몇 군데 취직이 확정됐던 곳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금융사더라고요. 네. 금융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인데 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네. 그 보험사였어요. 그 당시에. 아. 네, 모 보험사에 딱 들어갔는데 네. 보험사에 들어가면 메인이 보험이잖아요. 메인이 보험인데 당연히 이제 보험 쪽에 발령이 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되게 멋있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름대로 보험사도 창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흔히 말하는 대부계 거기서는 이제 융자과 융자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거를 하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부서 가게 해달라고 땡깡을 좀 많이 폈던 것 같아요. 와,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를 어떻게 해서 가게 됐고 네. 근데 가게 된 이유도 그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대출해주는 부서가 대출을 안 하고 네. 채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인원이 필요하니까 네. 마침 가고 싶다고 징징대던 친구가 있으니까 네. 그럼 와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서에 갔고 IMF가 어느 정도 극복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원했던 대출 그 대북의 네. 업무를 하면서 그게 또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출발이 됐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하기 위한 모든 초기의 단계는 다 거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때가 참 네.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금융 쪽, 그 다음에 보험 쪽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 부동산과 연관이 됐을 것이고 네.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흐름을 같이 이렇게 연구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창고에서 대출을 해주려면은 네. 그 부동산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인터넷을 가거나 회사에서 이제 당연히 컴퓨터에 네. 저장돼 있지만 그때는 부동산 뱅크지라는 잡지에 시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세만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윗분들이 볼 때 너무 이쁜 거죠. 네. 아니 막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잡지였거든요. 네. 2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 동네는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지? 어떻게 됐지? 네. 이거 올랐네? 네.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네.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한 1년 하다 보니까 동네 시세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시세가 돌아가는 걸 이해하게 되고 또는 이해 안 되는 걸 공부하게 되고 네. 이 기본 베이스가 저는 그 시세를 보면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성공 사례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여쭙고 싶은 게 그러한 그 가정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 대표님께서 이제까지 겪으셨던 것 중에서 어떤 어려운 가정이 있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았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패턴이 있어요. 네. 일단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그걸 또 절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해요. 네. 되게 조급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수박 겉핥기처럼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수박 겉핥기처럼 하는 것 같은데 운때가 맞아서 저는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IMF가 터졌다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바닥을 다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던. 네. 이제 나라가 그 분위기가 경제가 회복되면 올라갈 일만 남았던 상황인데 그때는 그냥 제가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엄청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생기지 되게 이제 좀 무리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깨에 이제 뽕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괜히 부동산 얘기 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없는 친구들 보면서 야마 부동산 좀 해. 막 이딴 소리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한테 잘난 체하고 부동산은 말이지. 뭐 이러면서 딱 그랬는데 그게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바닥에 다 털리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요. 투자가. 욕심은 부리고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그때 정부 규제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하고 이제 정부는 하여튼 부동산이 너무 과열된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조금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좀 욕심 부렸다가 그때 한 방에 무너질 뻔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욕심을 부렸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이제 그게 성공이 아니라 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예요. 네.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그때 해가지고 근데 거기 욕심부려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꺾였을 때 네. 제가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게 된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랬을 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얼마 정도 걸렸어요? 실제로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그게 연도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0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2004년 정도 됐을 때 막 역전세라는 나고 네. 이제 우리 이제 국내가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안 좋았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멍 때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때 회사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는 회사 생활 되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고, 왜냐면은 이제, 일단은 잘 나갈 때 몰랐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쳐다보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월급이 최고구나. 네. 월급이 최고니까 일단 이대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네. 그때 심하게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평생의 꿈은 부자였는데, 네. 성공하는 듯 하다가 조금 삐끗했는데, 네. 이제는 내가 범접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올라와 버렸구나라고 하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네. 털리고 나니까 편안해지면서, 네.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한 3, 4년을 조금 멍 때리다가 끈은 못 놓으니까 계속 어떻게 한번 해볼까? 방법 없을까? 이러다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뭐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바꿀 수 있는 되게 좋은 게 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져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한 경험들이 대표님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었으며 이제 그 후배들한테 먼저 부동산 투자자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걸 갖다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 같아요.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이 파도가 치는 것을 향해서 수영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스킬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네. 기본 베이스니까 네. 파도를 탈 줄 아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올 때는 잠깐 쉬어야지. 네. 이렇게 하는 거고 파도가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막 몰려나가면 네. 자 들어가자. 네.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볼 줄 알려고 네.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물론 당연히 부동산 공부는 네. 기본 베이스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네. 잘 안 들으세요. 네. 저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 100%가 아니라 200% 공감을 하고요. 네. 또 저 역시 강조를 하는 게 트렌드, 그 다음에 타이밍. 그거 사실 모르고는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똑같은 얘기를 표현한다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도 타기. 네. 그러면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는 파도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파도 타는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잘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서로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정말로 저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그 대표님께서 똑같은 말씀 해주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그러면 이제 네. 확신이라는 걸 알았는데 네. 항상 시장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국토가 작아요. 수요는 많은데 네. 살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기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네. 나라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20대 30대들한테 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로 도는 방법은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닐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보물찾기 게임이더라고요. 네. 제발 좀 길게 좀 해라. 5년 안에 은퇴하기였어요. 27살. 5년 안에 은퇴할 줄 알았더니 5년 안에 망하더라고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